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드림캐쳐 닥터드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 세안은 수술 후 2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수건에 물을 적셔서 닦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샤워도 2일 후부터 가볍고 빠르게 하는 샤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우나라든지 오랜 시간 하는 샤워는 지속적인 물줄기에 의해 수술 부위 주변에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고 상처가 벌어지면 물속에 사는 세균으로 인한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생깁니다. 또한 사우나나 운동 등을 하면 혈압이 높아지면서 봉합 부위의 출혈 가능성도 생기고 혈류량이 늘어나면 멍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땀을 흘리게 되면 감염의 위험도 높아지고요. 결국 상처가 나는 속도가 더뎌지게 되어서 덧나서 흉살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실밥 제거할 때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을 해독하기 위해 간이 일을 하는데 수술 후 드시는 항생제나 진통소염제도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복용 중인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술은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염증이 더 잘 생기게 할 수 있어서 수술 부위가 아물 때까지 최소 3주는 금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흡연의 경우 니코틴 성분이 혈관을 급격하게 축소시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수술 부위로의 혈액 공급이 적어져서 상처 회복이 더딜 수 있고 심한 경우 피부 괴사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염색약이나 파마약이 예전에 비해 많이 순해지긴 했지만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눈이 시리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처에 닿게 되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봉합 부위가 충분히 아문 후 최소 2주 후쯤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새치 염색하시는 분들은 수술 전에 꼭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을 하면서 두드리고 문지르면서 상처가 벌어지고 화장품이 모공이나 주름에 끼어서 수술 부위가 아무는데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스펀지나 브러쉬 같은 데서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세척을 해도 멸균된 건 아니니까요. 또한 클렌징도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것도 위험을 높이는 요소라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실 제거 후 가벼운 화장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쌍꺼풀 수술 후 2주 동안은 렌즈 착용을 중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안경 쓸 때도 바짝 쓰고 눈에 힘주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안경을 코에 걸쳐 내렸으면 눈에 힘이 안 들어가서 모양이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개와 턱을 당기고 눈썹은 올리지 말고 힘주어 눈을 바짝 뜨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찜질은 수술 직후부터 3일 정도까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직후에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그 부위로 혈류가 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아물고 수술 부위가 아물 수 있는 3일까지는 냉찜질을 하시면 되고 3일 이후부터는 온찜질을 하시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3일간의 냉찜질로 손상된 환부가 아물었을 시간을 줬으니 이후로는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서 멍이 빠지고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멍은 수술 직후에는 파란색으로 들고 그 이후에는 붉어졌다가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점차 부위가 좁아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멍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개인차는 있지만 피멍이 들었더라도 10일 이후에는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이나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 경우에는 노란 멍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멍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멍도 빨리 빼기 위해 멍크림을 바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 이틀 차이고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꼭 쓰시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아무는 과정은 수개월간 거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 절개했던 부분은 붉은색을 띠면서 아물게 되고 이 자리가 자줏빛 그리고 갈색빛을 거치고 난 후 점차 피부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은 6에서 12개월간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에서 정해준 날짜에 경과 보러 오셔서 회복이 잘 되고 있는지 수술 경과는 어떤지 체크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붓기는 초반 냉찜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냉찜질은 수술 직후부터 3일 정도까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찜질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붓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붓기 레이저도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과 보러 오실 때마다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은 수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만 오랫동안 하지는 마시고 조금씩 자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수술 직후에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게 되면 혈관이 축소하면서 그 부위로 혈류가 덜 가게 됩니다. 수술 부위는 절개하면서 혈관이 찢어져 있는 상태이고 수술 중 혈액이 나오면서 그 주변에 피가 고여 멍이 생기는 것인데요. 수술 부위에 혈류량이 많아지면 미처
아물지 못한 찢어진 혈관으로 피가 새니까 또 멍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아물고 수술 부위가 아물 수 있는 3일까지는 냉찜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냉찜질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을 냉동실에서 막 꺼내자마자 바로 상처에 갖다 대면 쩍 하고 달라붙습니다. 아이스팩으로 직접 환부를 누르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는데요. 손수건이나 꺼즈를 이용해서 한번 감싼 후에 아이스팩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셔서 환부 말고 그 주위를 돌려가면서 냉찜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각도 저하된 상태여서 동상의 위험도 있으니 조심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수술 후 2, 3일은 주무실 때 수술 부위를 좀 높게 해서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서 주무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이후에는 가볍게 산책하시는 게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호박즙부터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이나 식품까지 많은 보조제를 이용하시는 걸로 압니다. 빨리 붓기를 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붓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꼭 다 재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고요. 다만 수술 부위가 눌렀을 때 아픈 정도가 점차 심해지거나 색이 변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병원으로 연락하여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수술하는 의사도 수술 받는 분들도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꼭 지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드리는 닥터 드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